안녕. 애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에이즈, 이들이 죽음의 질병, 면역 결핍증, 에이즈, 그 중에서도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보려고 해. 왜냐? 이들이 에이즈 하면 죽음을 생각하잖아. 면역 결핍증 환자들, 피로만 전염된다. 근데 니들 한 번쯤 의문이 안 생기냐? 야, 세상에 피로만 전염되는 게 있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죽는 바이러스가 있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왜 죽어?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무슨 소설에나 보던 뭐 피로만 전염되고 공기로는 전염이 안 되고 성관계로 전염이 되고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 야, 질병 중에 그 피 밖으로 나오면은 죽어버린다는 게 있어.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뭐 성관계로만 그게 된다고? 그렇게 제한해야 이유가 있냐? 진화해서 그렇게 전염을 제한해야 될 이유가 있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에이즈가 사기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 여기서 지금 여기 내가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잖아.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를 봐봐. 이게 뭐냐? 교차야. 유전자 교차.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때.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기 대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가 있잖아. 근데 이게 막 교차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A, 여기가 A면은 여기도 똑같이 여기 지금 소문자 B잖아. 여기가 A인데 대문자 B로 바뀐다는 거야. 이게 서로 바뀌었다는 거지. 자리를. 이게 유전자 교차라는 거야. 이거를 이야기해주는 게 유전자 교차 왜 발생을 하냐. 뭐 학자들은 얘기를 하지. 유전자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걸 한다. 유전자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유전자 교차 이런 게 있다고 해. 왜 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이 유전자 교차, 이것도 유전자 교차 내용인데 여기 있는 시퀀스 A라는 시퀀스가 서로 교차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 우리 남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하나를 합쳐졌을 때 그 유전자가 서로 꽁짝이 된다. 이 염색체랑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가 우리가 26쌍이라고 하잖아. 성염색체 빼고 27쌍인가? 아무튼 이게 염색체가 활쌍 두 개가 하나로 돼 있어. 두 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성염색체만 XX 또는 XY. 남자인 경우는 XY, 여자인 경우는 XX. 근데 이게 유전자 교차가 어떻게 인지가 됐냐면 그 염색체 염기서열을 분석을 하는데 보면은 염색체가 X에만 있던 염색체가 그런 서열이 그 여자한테 왔을 그 서열이 남자의 Y 염색체에 있으면 남자 Y 염색체는 기존에 없었던 그런 게 갑자기 발견이 되면 이 유전자 교차가 일어났다는 증거잖아. 이 유전자 교차는 정확한 원리나 그런 게 지금 밝혀진 건 없을 거야. 하지만 존재한다. 유전자 교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유전자 교차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HIV는 없다. 하지만 그 항문 성관계를 했을 때 면역 결핍증이 일어날 수는 있다. 뭐 이거는 뭐 다른 방송에서 나왔던 건데 이 중에서 이 하얀색 이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의사분인데 의사분이 아까 말씀하신 남성분과의 관계를 하셨을 때 환우분이 여성 역할을 하셨나요? 네. 이렇게 말하잖아. 이게 남자나 여자나 이게 항문 성관계를 하면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거기는 배설을 하는 곳이야. 근데 거기를 막 그냥 정상적으로 남성의 그것만 들어가면 상처가 날 확률은 생각보다 적겠지만 거기에 그것만 집어넣겠냐 애들이 이것저것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대장에 상처가 생겨. 대장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해? 회복을 해. 상처를 당연히 회복을 해야지. 회복을 하면 어떻게 돼? 분열을 해. 분열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염색체가 핵에서 염색체로 바뀐다. 핵이었다가 이렇게 염색체 이런 염색체가 만들어진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항문 성관계를 가지면 정자가 대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대장에 상처가 나면 그 세포 분열을 해. 상처를 회복하면서. 근데 그때 염색체가 발생한다. 공개된다. 노출된다. 핵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던 염색체가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노출된다. 그럼 어떻게 돼? 지금 내가 아까 전에 교차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이 교차가 원인은 모르지만 아무튼 존재를 한다고. 이런 교차가 발생을 한다고. 근데 염색체랑 만나면은 내 생각으로는 그 시퀀스가 서로 비슷한 염색체끼리 시퀀스가 일정 이상 일치하면 이게 서로 교차를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DNA가 바뀌면 뭐가 발생하냐? 서로 다른 사람 장기를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면역 거부가 발생을 해. 왜냐? 우리가 단백질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어디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냐면 염색체, 유전자 DNA에서 그 단백질 같은 거를 생성을 하도록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세포막에 나는 너의 정상 세포다 하는
그 형질을 이걸 페노타입이라고 하는데 페노타입을 가족 표현형이라고 한글로는 표현형 그 다음에 영어로는 페노타입. 페노타입이 같아야지 면역 거부가 안 일어나. 근데 유전자 교차를 하면 어떻게 되냐? DNA가 달라져. 그러니까 대장에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염색체가 노출이 됐단 말이야. 근데 정자도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얘는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 그러면은 DNA가 뭐 46쌍이 뭐 23개가 더 붙어가지고 뭐 69쌍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염색체가 들어가가지고 교차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유전자 교차가 발생하면 뭐가 어떻게 되냐? 남의 장기를 이식한 거랑 똑같이 DNA가 다른 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내 대장 세포에 정자가 침투를 해가지고 정자 DNA를 막 꽂아 넣어. 근데 그게 유전자 교차가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되냐? 면역 거부 반응이 생겨. 이 세포가 내 세포였는데 정자, 다른 사람 정자가 DNA를 침투시켜가지고 내 정자가 내 세포이지만 다른 사람 DNA 유전자를 갖게 된 거야. 유전자 교차로.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면역 거부 반응이 생겨. 그게 에이즈야.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병인데, 이 염색 항문 성교를 하게 되면 유전자 교차가 일어난단 말이야. 상처가 나고 해가지고 염색체가 공개돼가지고 거기를 정액이 꽂아 넣어가지고 염색체를 교차를 시키면은 교차를 시킨다는 게 서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내 세포가 아니야. 그러면은 백혈구의 공격 대상이 돼. 백혈구가 얘 정상세포가 아니네, 공격해야지. 이게 된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 이 면역 거부 반응이라는 게 유전자 교차가 완전히 그 DNA가 바뀌었으면 얘가 얘가 완전히 다른 놈이구나 하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려. 완전히 바뀌면 오히려 죽고 나서 끝나. 근데 약간만 바뀌었어. 교차야. 그래서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기긴 생기는데 약하게 생겨. 그래가지고 세포가 완전히 안 죽고 계속 분열을 해. 상처가 나서 분열을 하고, 상처가 나서 분열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정액도 계속 들어오고 새로운 돌연변이, 남의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유전자 교차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전반적으로 대장 이만큼이 전부 면역 거부 반응에 감염이 된 거야. 정액에 의해서 정자가 공격을 해가지고 DNA를 바꿔치기를 한 거야. 유전자 교차는 판타지가 아니야. 원래 규명된 얘기야. 여기 이 유전자 교차 이 그래프 내가 있는 거 아니거든? 이거는 뭐 후성 유전이라고, 이거는 DNA 변경 없이 여기에 무슨 기가 붙어가지고 역할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후성 유전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 여기 내가 말하려고 하는 후성 유전이 아니야. 이 교차가 일어나는 얘기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잘 봐. 항문 섹스로, 항문 성관계로 에이즈가 걸린 사람, 면역 결핍, 자기 몸을 공격하는 사람, 그거는 에이즈가 아니야. 니들이 알고 있는 에이즈는 HIV잖아.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 그러면 대장을 잘라내면 아마 그 문제가 된 세포들을 제거를 해야지, 완전히. 그러면은 그런 면역 거부 반응이 이제 안 일어날 수 있어. 내 생각이 그래. 근데 이 에이즈는 진짜 우리가 무슨 면역 결핍 이게 걸려가지고 사람이 죽는 병이라고 엄청 끔찍해서 피를 통해서만 감염되고 걸리면 반드시 죽고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음모론이 있어. 이거 가짜다. 오히려 에이즈약이 사람을 죽인다. 이런 에이즈약이 사람을 죽이고 에이즈는 오히려 독이 없다? HIV는 아무런 독이 없다? 이런 그 음모론이 진짜일까? 이게 지금 얘 사진을 보여주면 지금 HI 양성 반응을 보였어요. 30일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에이즈 걸리면은 투명 연제라고? 30일 만에 죽는데. 얘가 이게 뭐냐면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어.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야. 그리고 이 주인공은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했는데 10년 이상 살아. 근데 에이즈 제약사에서는 에이즈 걸리면 30일 만에 죽는다고 해. 그리고 에이즈 약을 먹은 사람은 6개월간 살다가 되죠. 근데 지금 에이즈 수명이 막 10년, 20년, 30년 말하잖아. 근데 과거에는 30일이었단 말이야. 근데 뭐 에이즈 얘네들이 똑똑해가지고 감염을 시켜가지고 자기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이거를 수명을 뭐 호스트가 뭐냐면 숙주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이렇게 스스로 독성을 약화시켜서 숙주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뭐 이런 개소리가 나와. 이 이야기란 HIV는 원래 죽을 병이 아니야. 근데 제약사가 사기를 쳐가지고 독극물을 먹여서 죽여버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죽여버려. 그 정도 죽을 정도로 약을 투여해. 그래놓고 너 30일만 살 운명이었는데 내가 약을 줬기 때문에 6개월이나 살았다. 이런 의혹이 생긴 거야. 죽여버린다고. 에이즈 환자를 죽여가지고 그래서 공포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걸 안 먹으면 30일 만에 죽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약을 먹이는 거야. 근데 그 약이 독극물이었다. 이런 의혹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한다. 에이즈가
지금 에이즈, 그게 에이즈 음모론 치면 뭐 에이즈 약이 사실 독극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에이즈 음모론을 치면 하나도 검색이 안 돼. 네이버도 검색이 안 되고, 다음도 검색이 안 되고, 구글도 검색이 안 돼. 페이스북도 검색이 안 돼. 페이스북도 검색이 됐었는데 지금 안 돼. 왜? 차단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게, 에이즈라는 게 니들 그 201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습기 살균제가 있어.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가 그 이전까지 뭐였냐? 음모론이었어. 음모론. 니들이 뭐 음모론이다, 허풍이다, 망상이다 하던 거였어. 그게 문제야. 허풍인 줄 알았는데 허풍이 아닐 수가 있다. 에이즈가 음모론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더라. 뭐가 사실이냐? 이거 에이즈로 죽는 게 아니라 약으로 죽는 거다. 이게 뭐냐면 뭐 아데포비어, 이게 아데포비어야. 뭐 어차피 크게 이게 뭐 보여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이러한 약을 복용했어. 이게 에이즈 약은 아니고 이거는 비형간염에만 먹는 약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최근에 그 에이즈 약이랑 이제 똑같은 원리야. 근데 이거는 신장 독성이 있어. 뭐 잠깐 먹어서는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없는데 사람을 서서히 병이 걸리게 신장을 파괴를 해가지고 이제 환자가 된다. 나도 이거를 한 2014년도까지 먹었나? 아니야, 2013년도까지 먹었어. 응? 근데 내가 비형간염이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이게 내가 에이즈 음모론을 본 거야. 근데 에이즈 음모론이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딱히 허풍으로 안 보여. 허풍으로 안 보여. 에이즈 약이 사람을 죽인다. 에이즈 그 뭐 맨 처음에 썼던 약이 엄청 독하대.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반박이 없어. 뭐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아무런 해가 없다. 그런 말이 없어. 6개월 만에 되졌다고 했잖아. 사람들이 그 약을 먹고 6개월 만에 되진 거야. 에이즈 걸려서 6개월 만에 되졌다고? 글쎄. 근데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에이즈처럼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 이게 뭐냐? 뭐 트리클로산인가? 잠시만. 트리클로 카본이다. 트리클로 카본이야. 네이버 보면은 트리클로 산도 있고 카본도 있고. 이게 트리클로산이 뭐냐면 간암 유발, 치약, 폼클렌저, 가스트, 물비누에 사용됐던 데톨이나 물비누에 사용됐던 살균제인데, 이게 뭐냐? 트리클로산이 이거를 집어넣으면 우리 지방이 들어간단 말이야. 지방에 농축이 돼. 다이옥신처럼.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농축이 되는데, 얘가 햇빛을 보면 어떻게 되냐? 트리클로산 햇빛. 다이옥신. 이게 보면은 항균비누, 세제 등에 쓰이는 주요 활성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햇빛에 노출되면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BBC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2009년 9월 이때쯤에 나온 거야. 이 다이옥신이 왜 문제가 되냐? 루푸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피부에 알 수 없는 발진이 생기고 면역세포가 피부를 공격하더라.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 근데 얘도 공격한 거 봐라. 이게 왜 이렇게 여기 주위가 공격이 됐냐? 이걸 보면은 트리클로산이 중요해. 트리클로산이 뭐냐면 우리 몸에 농축이 되면서 햇빛을 받으면 광감이 있다는 얘기라고 하지. 루푸스가 광감이 있성이야. 이 트리클로산이 피부에 농축이 돼 있고 햇빛을 보면은 다이옥신으로 합성이 돼. 다이옥신으로 합성이 돼. 다이옥신은 피부 지방에 남아가지고 계속 독성을 일으키지. 근데 화장품에 트리클로산이 있었단 말이야. 살균제로, 부패하지 말라고, 방부제로.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발랐어. 이렇게 무슨 피부 바르는 거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가 꺼진다고.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바른 곳에 이렇게 많이 바른 위치에, 많이 축적된 위치에 이렇게 루푸스 증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 트리클로산이 뭐냐면 다이옥신 테러라고 지금 뭐라고 나오나 한번 보자. 지금 다이옥신 테러를 당한 사람이 얘가 다이옥신을 테러 돼가지고 얼굴이 지금 이런 얼굴에서 이런 멀쩡한 얼굴에서 이렇게 무슨 공모처럼 됐어. 여기 보면은 유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얘가 이렇게 젊었는데 다이옥신으로 암살당한. 다이옥신을 실제로 먹었어. 근데 안 죽었어. 근데 대신에 피부가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공격을 당한단 말이야. 지방에 농축이 돼가지고 지방에 농축이 되면 다이옥신을 공격을 한단 말이야. 세포가 없애버려. 왜냐? 우리 몸에 되게 해롭기 때문에.
이게 루프스가 얼굴이 변했잖아. 루프스가 얼굴이 막 변했는데 왜 변하냐? 트리클로산 자체는 독성이 없어. 근데 우리 몸에 농축이 되기 때문에 농축된 상태에서 달빛을 받으면 다이옥신이 돼. 우리가 다이옥신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독극물 다이옥신. 그거가 햇빛을 받을 때마다 트리클로산이 다이옥신으로 변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 햇빛을 받을 때마다 여기 다이옥신이 생겨가지고 다이옥신을 없애버리기 위해 공격을 당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발진이 일어나. 여기 이렇게 화장품을 트리클로산이 있었던 화장품 이렇게 바르면 여기 바른 부위에 농축이 돼가지고 거기만 발진이 일어난다. 그게 루푸스야. 이게 자가 면역 질환, 자기 몸을 막 공격을 한다. 이게 면역 세포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야. 공격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즈라고 생각하는 질병들이 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걸린 병이라는 거지. 근데 이 에이즈가 그럼 다른 병 또 예를 하나 들면 마약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그 파킨슨인가 루게릭인가 아무튼 그 스티븐 호킹인가 그 무슨 휠체어 타고 다니던 애 걔가 그렇게 된 게 마약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어. 마약을 받아 투여하면 심장이 마비가 된단 말이야. 그런 증상 똑같은 증상이 나. 마약은 무슨 임상 실험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불법 제조를 했으니까 이물질도 막 있고 순수한 병이 아니란 말이야. 마약을 먹어도 에이즈 증상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을 다 모아다가 에이즈 환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그 실제로 에이즈를 측정을 하는데 혈액을 400분의 1로 희석을 시킨다. 이거 사실인지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에이즈는 사기다.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확인할 수 없어. 왜?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차단이 돼 있어. 이렇게 차단이 되지. 에이즈 음모 차단. 직접 검색을 하는 애가 아니면 다 차단된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에이즈의 양성을 보였어. HIV에. 근데 3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얘가 7년 동안 안 죽었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야. 7년 동안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아마 마약을 먹어가지고 에이즈 증상이 나타났겠지. 근데 그 약을 못 먹었어. 근데 나 치료 뭐 안 받고 뭐 여기저기 치료약 받으려고 여기저기 살았는데 얘네들이 말하는 30일을 훨씬 넘어가지고 7년을 살았어. 근데 얘가 왜 죽었는지는 솔직히 몰라. 근데 내가 볼 때 HIV랑 상관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니들이 뭐 에이즈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거를 떠나서 에이즈라는 질병이 네가 진짜로 에이즈라는 질병인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실제로 아무 증상이 없는 에이즈 환자들 말이야. 아무런 증상이 없어. 근데 에이즈약을 먹어야 돼? 생각을 해봐. 비형간염 환자들 그 약 먹냐? 뭐 바이러스 활성화돼가지고 관수치가 높아졌다고 하면 먹기는 하지. 처방을 받아서. 근데 정상 상태일 때는 안 먹는단 말이야. 근데 에이즈는 그거를 뭐 아무런 그게 없는데 먹으라고 하지. 무슨 얘기였냐? 왜 먹어야 돼? 에이즈약을? 나는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무증상인데? 먹지 말라는 얘기야. 너 증상 없으면. 그 에이즈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증상이 없는데 왜 먹어? 뭐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까봐? 피 안 통하면 감염 안 시킨 다음에 그걸 왜 먹어? 침으로는 아니잖아. 뭔가 좀 사기 냄새가 나잖아. 그걸 왜 먹어? 돈 써가면서. 요새 칵테일 요법이라고 나오는데 짧아 얘 3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7년 살았잖아.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 마약하다 죽었는지 그냥 객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제약회사에서 죽여버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HIV는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맨 처음에는 이런 음모론 이런 거를 그렇게 신뢰를 안 했는데 사기가 가능성이 높아. 니들 그 살균기 소독 그 가습기 소독 살균제 거기에 독극물을 집어넣잖아. 폐병이 걸리는 독극물. 그게 무슨 거냐면 그걸로 폐병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을 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 CCOPD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이 발생을 하면 이거 치료제 적응증 PD 적응증 이런 걸 하면 뭐가 나오겠지. 천식약 이런 게 나온다고. 이렇게 천식약이 나온다고. 이 천식약이 천식약 아무튼 이런 약을 왜 중요하냐. 그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거는 수천 명이야. 수천 명. 엄청나게 눈에 띄는 피해자가 수천 명.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 피해자 말고
폐병이 걸리는데, 천식이 걸리는데. 왜? 살균기 가습기 소독제 때문에 폐병이 걸리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천식약을 먹거든. 천식약 소각을 간다. 그러면은 원래 그게 사람이 없었는데 자꾸 증가를 해. 그러면 약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레키 벤키저 옥시가 그걸 이렇게 일부러 이게 독극물인 줄 알면서도 집어넣었단 말이야. 왜? 폐병을 만들려고. 폐병을 만들면 얘네들한테 약을 팔 수가 있어. 가습기 살균제가 엄청나게 끔찍한 건데 그게 고의로 일어났단 말이야. 지금 가습기 살균제 뭐 뉴스에 보면 뭐 어떤 개인이 발견을 했다, 뭐 자기가 뭐 논문을 펴서 그걸로 발견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뉴스가 나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게 10년간 사용돼서 가습기 살균제가 그거 유독성을 밝혀낸 게 서울 아산병원하고 질병관리본부야. 무슨 뉴스에서는 뭐 어떤 뜬금없는 애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기 논문으로 밝혔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기고, 그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 이전엔 음모론으로 사용됐던 그게 어떻게 되냐면 2011년 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유사한 증상을 가진 상모 7명, 한 명이 사망했고 입원을 했는데 폐렴으로 왔는데 치료가 효과가 없어. 아니 폐렴으로 와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산대병원은 중부 집단을 통해서 호흡기 관과, 호흡기내과, 영상학과, 감기과, 해부학과 등 이런 전문의들이 모여가지고 토의를 했대. 이 사람들 상모 7명이 왜 케이스가 존재하는 원인 이상의 폐질환이 도대체 원인이 뭘까? 그래가지고 4월 19일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유사한 환자가 있는지 그 의사들 간의 커뮤니티에서 알아봐. 그랬더니 4곳의 병원에서 유사한 환자가 있었어. 내과계 중환자실에 최상호, 홍삼범, 임채만, 고윤석 교수 등이 새로운 감염병을 의심해가지고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 나 지금 이거 기사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내과계 중환자실 최상호 2011년 4월 25일 서울 아산병원 이무송 교수팀, 이무송, 김화정, 장미랑, 유용만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으로 중환자실에 급성호흡 부전을 주 증상으로 하는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신고를 했어. 이게 2011년 4월 25일. 그리고 2011년 4월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관 곽진 박영준을 보내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어. 뒤이어서 4월 5일, 5월 1일 역학조사를 한 번 더 실시했어.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급성 간질성 폐렴 등으로 잠정 진단했어. 바이러스 또는 화학물질 등을 이상의 원인 물질 흡입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어. 그러니까 바이러스 아니면 화학물질을 흡입했다. 그래서 이런 희귀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는데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얘들이 나섰어. 그래가지고 5월 11일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했는데 바이러스는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바이러스는 아니다라고 공표를 했어. 5월 20일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해. 이 질환은 기존 급성 간질성 폐렴의 주요 흡연력, 여행력 공통점이 없었고 가정 내 가습기 사용자가 3명, 한약 복용자가 3명이라고 밝혔어. 감염병이 아닌 이상 그 질병관리본부의 소관은 아니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계속했어. 왜냐? 이게 끔찍하니까. 이 원인을 밝혀내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열일을 한 거지. 그리고 2011년 6월 1일 질병관리본부가 서울 아산병원 영상학관, 병리과, 연구진, 기타 대학의 역학 및 독성학 전문가들로 공동 연구진을 꾸렸어. 바이러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인을 화학물질로 봤어. 근데 이무성 교수 연구팀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집단에서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47배나 높다는 사실을 규명했어. 그래가지고 이어서 가습기 살균제 환자들에 대한 심층 조사, 세포 독성 실험 등을 진행을 했어. 그 과정에서 8월 8일 권옥준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이 간염병 관리 센터장에 임명했어. 이렇게 센터장에 임명된 권준욱이 2011년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인 이상 폐손상의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라고 추정을 했어. 긴급히 이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긴급하게 발표를 했어. 왜냐?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말라고. 야, 얘네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2011년 11월 4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 발표를 했어. 2011년 11월 11일 강제 수거까지 했어. 그리고 2011년 12월 30일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의품으로 지정을 했어. 왜냐? 지금 이거를 중단을 못하는데 의약의품으로 지정을 하면 그걸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허가 제품을 바꾼 거지. 그럼 생산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편법으로 이거를 금지시킨 거야. 왜? 이게 독극물이라고 강력하게 의심했거든. 근데 이거를 한 이유가 천식 환자를 내려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약을 팔아먹는다니까? 폐병 환자를 만들어가지고 레키벤키저가 영국계 회사야. 그러면 GSK나 이런 쪽에서 천식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빨아먹는 천식제가 있어. 폐에다가 직접 약물 가루를 주입을 해가지고 기관을 확장을 해. 그런 약이 있어. 그런 약을 팔아먹으면 폐를 망가뜨린다고. 가습기 살균제로. 이게 어떻게 그 세제 회사랑 그 제약사랑 이게 연관이 될 수 있냐? 왜냐면은 그 회사의 주주가 같은 것이 투자자. 걔네들이 누구냐? 드루킹 말한 제스위트. 제스위트라는 개념은 드루킹이 무슨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일단 이렇게 테러를 하고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비상식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제스위트, 이 개새끼들. 그러면 야 가습기 살균제 그거 고의로 한 거지. 왜냐? 가습기 살균제가 뭐냐면 이게 유독성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유독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이거를 상품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왜? 이거 돈 벌려고? 아니야, 니들을 병을 만들어가지고 응? 환자를 만들어서 그 환자 치료제를 만들어. 응? 질병을 만들려고. 질병을 만들면 돈이 되기 때문에 제약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만들어가지고 그 질병의 팔목을 어떤 약에 맞는 질병을 만든다. 약을 먼저 만들고 질병을 만든다. 응? 그 에이즈라는 게 응? 그런 거 같아. 응? 우리가 이 말을 믿던 믿지 않던 내가 강요할 이유는 없어. 응? 니들이 그런 걸 먹다 안 먹든 강요할 이유가 없어. 내가 그렇게 응? 니들이 먹다 안 먹던 니들이 돼진 거지 내가 돼진 게 아니거든. 니들 목숨이고. 응? 뭐 니들이 그 치료제가 안 먹어서 죽었다. 응? 안 먹어서 죽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먹으면 돼. 응? 근데 에이즈약이 1983년도 개발에 들어가서 1987년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응? 이게 그 실존 인물의 이름이 뭐냐면 존 우드로프. 에이즈 확진을 받고 30일 시한부를 받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야. 응? 근데 시한부 30일이었대. 80년도에. 응? 근데 에이즈약을 복용한 애들은 6개월 만에 죽었대. 응? 달라스 바이오스 클럽인데 이 실종 그걸 바탕으로 한 게 시한부 판정 이후 야 7년을 살았다는데 그러면 에이즈가 사기라는 얘기잖아. 응? 치료를 선택할 자유를 왜 없냐? 응? 에이즈에 확정되면 무조건 그 칵테일 요법? 야, 칵테일 요법이 뭔지 알려줄게. 응? 제약사들이 응? 약을 여러 개 만들었어. 응? 여러 개 만들었어. 그럼 서로 나눠 먹으면 응? 서로 나눠 먹으면 서로가 손해잖아. 시장이 작은데. 그러니까 칵테일 요법. 내 것도 먹어야 되고 내 것도 먹어야 되고 내 것도 먹어야 돼. 제약사들이 응? 너만 돈이 되면 에이즈 가짜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같이 논다고. 응? 같이 논다는 거야. 그게 칵테일 요법이야. 그러니까 독극물 뽕땅이 먹는 거지. 응? 뭐 에이즈약 30개씩 먹어야 돼? 병신들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니들이 에이즈약을 뭐하러 처먹는지 이해가 안 가. 안 처먹다가 내 몸이 안 좋아지고 증상이 나타나면 먹으면 되잖아. 그게 정말로 진짜라. 진짜라면 그렇게 먹으면 되잖아. 에이즈가 진짜라고 하면 그렇게 먹으면 되잖아. 응? 에이즈 음모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음모론이라고 하는 게 웃긴 거야. 응? 야 이게 진짜 음모면은 응? 이렇게 검색을 차단하면 안 되지. 검색을 이게 음모론이면 이렇게 검색을 차단하면 안 되지. 에이즈약 안 먹어가지고 돼진다고? 응? 바로 돼진다고? 아니야. 야 에이즈 뭐 10년 산 다음에 약 안 먹으면 증상 나타난 다음에 먹으면 되지. 뭐 증상 나타난 다음에 쓸모가 없어? 그러면 에이즈 약 자체가 효과가 없는 거지. 응? 야 비형 간염은 증상 나타난 다음에 먹어도 효과가 있는데 에이즈 약은 증상 나타나는데 먹으면 효과가 없냐? 어? 증상 나타난 다음에 먹으면 효과가 없냐? 그러면 그게 사기인 거지. 에이즈 걸리신 분들 응? 제약사 돈 벌어주지 말고 내 생각에는 니가 실제로 에이즈 뭐 피가 나고 면역 결핍이 발생하고 그런 애들이 그런 말이야. 니 몸으로 실제로 그런 게 있으면 먹으라고. 왜냐면 에이즈는 독극물이야. 내가 비형간염 치료제도 뭐 바이러스 억제제라고 하거든. 발현을 억제한다. DNA 결합을 해가지고 뭐 DNA 발현하는 데를 이 약물이 그 결합을 해가지고 발현을 못하게 한다는 원리인데 DNA를 그렇게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문제 발생을 하겠지. 응? 아무튼 나는 이 약을 끊었어. 그리고 비형간염 뭐 어떻게 되냐? 뭐 글쎄 문제가 생기면은 대주면 돼. 대주면 되는데 글쎄 나는 추천을 안 해주고 싶어. 왜냐 에이즈 약도 발견했는데 나도 비형간염도 이게 정말로 응? 정말로 질병일까? 응? 그 연구가 진짜일까? 아니면 이 약이 나를 내 몸을 그렇게 그 연구 결과대로 만들까? 그게 의심스러워. 난 안 먹어. 이제부터가 아니라 안 먹은 지 몇 년 됐어. 왜냐? 응? 그냥 대충 살자 되지 뭐. 응? 그냥 걸리면 그냥 걸린 거지. 이거? 안 먹어. 응? 아데포비아? 내가 저픽스랑 헤페라 이렇게 기계 먹었었는데 안 먹어. 안 먹어. 왜? 에이즈 이거를 보고 나서 신뢰가 사라졌어. 제약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응? 그들의 연구에 대한 신뢰가 파탄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성이 없으면 먹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내 신장을 파괴를 했단 말이야. 신장 수치가 좀 높아졌어. 그래서 안 먹어. 대충 그렇다는 얘기야. 병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거는 바이러스니 뭐니 이런 거를 신뢰를 이제 하지를 못하게 됐다. 왜냐? 얘들이 사기를 너무 많이 쳐. 얘들도 잘 생각해봐. 에이즈가 정말로 질병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네가 아무 증상이 없는데 이 독성이 있는 걸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요새는 그 6개월 만에 되졌다는 그 약은 없어. 그냥 좀 오래 사는 약이야. 약이 다 독성이 약한 약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성이 있지. 그런 약에 대해서 이걸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는 나는 네 선택이지. 나랑 상관없지. 네 목소리야. 근데 이 음모론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이게 진짜로 음모인지 사실인지 확인해야 된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세월호 밧줄 테러가 일어나는 세상이야. 사기 탄핵이 일어나는 세상이야. 제스위트들이 사기꾼들을 하수인으로 부려먹는 세상이야. 그걸 알고 있어. 믿거나 말거나. 왜냐? 내가 너한테 에이즈는 사기니까. 사기인지는 나도 잘 몰라. 확실한 증거는 없어. 그냥 여기저기 보니까 사기인 것 같아. 근데 사기인지 아닌지 네가 네 몸으로 직접 확인해봐. 응? 약을 끊어서 뭐.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 약이 먹다가 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 이게 웃기는 얘기네. 나도 이거 먹다가 끊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간수치가 엄청 높아졌어. 응? 간수치가 막 200, 800 이거를 먹다가 먹으면 간수치가 막 올라가.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를 제거를 하려고 가시처럼 못 받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리고 한 3년을 봤는데 한 1년이나 2년을 봤는데 같이 정상이었어. 지금은 또 몰라.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 관리 안 했거든. 그리고 내 상태도 좀 이상해. 근데 그냥 대줘도 안 먹는다. 대충 살다가 된다. 난 이런 마인드. 왜냐? 세상이 속 같아서. 수고, 할 말 다 했다.